이 슬라이드는 유용한 자료고요. 모델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각 대학마다 뭐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이 학교가 다 다를 수 있어서 각 대학 도서관 가면 그 학위 논문 디지털 보관소 있어요. 거기 찾아보시면 저는 그래요. 그 지도 교수님 밑에 있던 제자들 학위 논문 일단 먼저 보시라고. 그게 이제 모델이 되니까. 왜냐하면 논문 지도하면서 했던 그 구조라든지 교수마다 약간 달라요. 이 스트럭처도. 어떤 사람은 뭐 디스커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리절트 앤 어널리시스 그냥 컨클루전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디스커션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선배들 어떻게 했는지 학위 논문 쓴 거 좀 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선배들 한번 찾아가서 얘기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졸업해서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찾아서 어떻게 쓰셨는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되게 일반적일 수 있어요. 근데 해당 지도 교수의 제자를 찾아가서 먼저 졸업한 선배죠. 그 선배 찾아가서 어땠는지 얘기 듣고 어떤 거 조심하면 좋을지 교수님 성향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시간 투자해서 조사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논문 쓰는 게 편해질 수 있고 아니면은 계속 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평행선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끝나죠. 내 손해예요, 결국. 설문조사 관련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외부 연구를 위한 설문지 작성 방법론, 박명수 교수님 쓰신 거 보시면 저거는 다 끝나고, 실전 연구는 그 구경대 박종원 교수님께서 쓰신 그 엠비보 관련된 것도 보시면 저것도 끝나니까, 질적 연구 하실 분들은 박종원 교수님 거 보시고, 양적 연구 설문지 하실 분들은 박명수 교수님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위 논문 작성법 참고 서적은 저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에 가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논문 작성법 특강도 꽤 있어서 저거는 여러분들이 발품 팔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고, 혹시 뭐 좀 첨언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죠. SPSS 뭐 양적 분석하는 SPSS 같은 경우는 그 송태재 교수님의 그 책도 보면 어떻게 논문을 써야 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값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결과값을 어떻게 그 표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도 한번 아마 대학 도서관에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뭐 필요하면 한 권 정도는 갖고 계시면 그 분석 절차는 항상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다른 프로그램 R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 한 권 뭐 사셔서 한번 쭉 해보시는 게 그러면서 결과값을 한번 해석해 보시고 하면 더 좋은 그 논문을 작성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뭐 두 가지 팁을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팁이라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방식이 있었고 한국에 와서의 연구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그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서 거기서는 정책 연구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맨날 뭐 기본 과제를 하던 교육부 수탁 과제를 하던 뭐 수시 과제를 하던 하게 될 때 항상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쓰게 되는데 연구 계획서를 쓸 때 항상 들어가는 것이 본 연구의 차별성인 거예요.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연구들, 문헌 연구를 통해서 선행 연구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연구가 어떤 차이가 있나, 기존에 있는 것과,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안 했던 걸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거나, 연구 대상을 바꾸거나 해서, 이게 이제 들어가 주면서, 어떻게 보면 앞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작성을 해야 되니까 연구계획서 쓰실 때 시간을 많이 쓰시고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된다는 거. 그걸 거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 이상 끝난 거거든요. 근데 반만 끝나고 안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리터처 리뷰를 하면서 정리하시면서 차별성과 그게 도움이 저는 됐던 것 같아요. 논문들의 리터처 리뷰를 하면서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다양하게 똑같은 주제 같은데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서 그 풀어가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논문 작성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정책 연구 그 보고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석사학위 논문을 썼을 때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정책적인 글 같다. 이거는 그러니까 학술적인 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정하라고 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지도 교수님이 그랬죠? 네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다른 그 리뷰어 하셨던 교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제 글을 다시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그 크리티컬한 리뷰를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최대한 내 것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한다라면 빨리 졸업하지 않을까. 네. 아니, 근데 이 말이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서, 저도 제가 이제 유학을 하고 들어왔더니, 저 연구에 오래 있었으니까, 유학을 하고 들어왔더니, 제가 그동안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영국에서 이제 뭐 통신원 칼럼 뭐 이런 걸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장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칼럼 좀 잘 쓴다는 사람들 칼럼을 싹 다 모아가지고 코퍼스를 만든 다음에 내가 칼럼 쓸 때 약간 갖다 썼거든요. 참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 입사를 했는데 보고서를 영국 계획서를 쓰는데 나보고 칼럼 쓰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이거 보고서 2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내가 보고서를 안 보고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니까 칼럼 쓴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뭐 했을 것 같아요. 보고서도 연구 계획서 싹 다 우리 그 서버에 있으니까 네네. 그거 싹 다 모아가지고 코퍼스로 만든 다음에 보고서 채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통 이제 다마그룹, 디스코스 커뮤니티라 그러는데 그 디스코스 커뮤니티 안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고, 톤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대로 써야지. 그거 안 맞겠으면, 그치, 뭐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칼럼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교수님께서 팁을 하나 또 주셨네요. 만약에 쓰신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 메일링 리스트가 보통 코퍼스 관련된 메일링 리스트죠. 거기뿐만 아니라. 아닌가요? 네. 우리 연구방법론 수업 듣는 학생도 봐야 돼요. 네. 만약 코퍼스를 구축하실 수 있다라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퍼스도 구축해 보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청크나 아니면 멀티워드 이런 유닛들을 좀 분석해 보시고 그럼 거기서 주로 나오는 표현들도 이렇게 보면 논문을 작성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정형 표현 같은 것들 네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논문작성법 특강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 뭐 시간 봐가면서 하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정말 논문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예요.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도 교수가 오케이 하면 가는 거니까 학위 논문은 그래요. 학술지 논문은 약간 다르지만 학위 논문 지도 교수가 오케이 하면 가는 거라서 지도 교수님한테 지도 교수님이 최대한 어쨌든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갖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고서 왜 나한테 관심이 없나라는 둥 막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쓰지도 않고 갖고 오지도 않으면서 써서 갖고 오지도 않으면서 말만 계속하면서 왜 이렇게 날 지도를 잘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내가 분명히 논문 초안도 다 작성했고 계획서도 꼼꼼하게 작성했고 논문 초안도 작성했고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혼자 논문 써야 되죠. 논문 써도 돼요. 혼자 논문 저도 거의 혼자서 논문 썼어요. 혼자 논문 쓰다 못해 지도교수 가르쳐가면서 썼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지도교수 잘 만나가지고 잘 협업을 하면서 가면 제일 좋은 케이스고 안 되면 혼자 논문 쓴다. 대신 혼자 논문 쓰는데 지도교수님 딱 보고서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 논문을 쓸 때 논문이 상식적으로 그 업계에서 받아들일 만한 연구 방법론과 보편 타당한 결과를 갖고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건 자기 스스로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어디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갔더니 정말 자기 혼자 소설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저는 이런 거 박사학위 논문 심사 못 한다고. 분명히 제가 1차 심사하고 나서 2차 때
보겠다고 그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박사학위 논문 심사 저도 꽤 많이 다녀봤는데 석사학위 논문 심사도 그렇고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주로 다녔죠. 어떤 데는 가면 어떤 학생이 썼어요. 그래서 1차 논문 심사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수정하라고 한 게 있었거든요. 수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전 무슨 배짱으로 수정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다 했다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다시 그거 보내봐서 보니까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박사학위 심사 못 한다고. 그리고 어떤 거는 처음에도 그 1차 심사를 보내잖아요. 시험 심사하기 전에 이렇게 논문을 보니까 정말 소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연구도 제대로 안 해놓고 자기는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교수님이 좀 불쌍해지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교수 입장이라든지 외부 심사위원 입장에서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겨요. 그러면서 뭐 지도교수가 제대로 안 봐줬다는 소리, 이런 소리 나오고 앉아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충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교수님하고 가급적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제대로 좋은 관계도 유지 못할 수도 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별로 자기 커리어에도 도움이 안 돼요. 자기는 뭐 박사학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게 이렇게 쉬운 문제 아닌 경우도 꽤 있죠. 예컨대 이제 보통 보면 그렇게 해서 파토 나서 지도교수 새로 하겠다고 해서 하고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겪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시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꽤 많고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도 좀 있는 거죠. 답답하시다고 그냥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요. 주변 친구한테 또 저는 그래서 이제 그룹을 같이 지으라고 하는데 그룹 지어서 서로 노하우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네. 지금 뭐 오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깨달았습니다. 네, 너무 바빠가지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선생님들 아니면 뭐 학위를 쓰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뭐 메시지 전화번호는 모르실 테니까 이메일로 감사 인사 보내주시면 혹시나 저같이 이렇게 무덤덤한 사람도 한번 보내주시면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땡큐라고 해도 지금은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거 보내면 안 돼. 아니야 보내는 게 메일을 물건 같은 거 보내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저 예전에 논문 심사 끝나고 나서 어떤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저는 제 홈페이지에 가면 그분이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뭐 많이 받으리지도 못했는데 제가 뭐 논문 지도 교수도 아니었으니까 엑스터널 들어갔었으니까 근데 그 카드 한 장을 주셨는데 제가 뭘 보내게 꽃을 됐다고 그런 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진짜 카드 한 장 주셨어요. 그 논문 제본하고 나서 카드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카드만 딱 봤는데 뭉클했어요. 그래서 정말 고마워하고 있구나라는 게 확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교수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걸로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도와준 게 이 사람한테 도움이 정말 됐구나라는 생각이 딱 오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당장 쓰세요. 메일을 감사 인사 메일을 영국에서는 카드 같은 거 보내요. 카드 쓰시죠. 카드. 카드 같은 거 보내서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자기가 연구를 해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를 또 배워가는 것도 있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상한 교수님도 많았다고 하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서 잘 그 관계도 조정해 가면서 박사학위 받는다고 그게 다는 아니고 그 뒤에 커리어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장시간 저희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협박사학위 논문 작성 팁과 노하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